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인적 분할 얘기가 많이 돕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곤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에서 인적 분할 이슈가 많고 또 관련 기업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인적 분할이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원래 기업 분할 제도는 IMF 이전에 없었어요. 네. IMF 이전에는 기억해 보시면 이런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IMF 이후에 생긴 제도입니다. 예. 그 왜 생겼느냐? IMF에서 들어와 보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분사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사 방식으로 기업을 떼내는 방식밖에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가요? 분할하고 분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다릅니다. 분할은 지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지분이 움직이는 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고. 예. 분사는 말 그대로 모기업이 출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회사를 두는 거죠. 그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거죠. 옛날에 대한제당이라고 있었는데 예. 대한제당이 이 기업 분사 방식으로 일종의 배드패스, 그러니까 부실한 사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방식으로 하니까 IMF가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기업 구조들을 이렇게 부실 기업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분할 방식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LG화학이 갖고 있는 그 2차 배터리를 자사로 100% 지분으로 가져가는 거고,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일종의 일란성 쌍둥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주는 신설되는 새로운 기업에 똑같은 지분을 가지게 되는 인적 분할 방식이 바로 인적 분할인 거죠. 주주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 상태네요. 그렇죠. 지분 네. 가치가. 네. 자, 먼저 동국제강그룹이 이게 총 3개사로 분할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동국제강그룹은 원래 오늘 일가가 동국제강을 지배하고 동국제강 나머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예. 동국제강 자체가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부를 합친 거예요. 우선 동국제강은 원래 하고 있는 게 본강, 경강 주력이었고 후판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동국제강 본업이었고, 옛날에 유니온스틸이라고 있었어요. 예. 유니온스틸을 합병하면서 2014년도에 이 컬러 강판을 같이 가지고 왔었죠. 근데 이거를 다시 분할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분할하는데 회사가 한 개 더 생긴 거예요. 어떤 회사? 동국홀딩스, 지주회사가 생긴 거예요. 예. 결국에는 오네일가가 앞으로는 지주회사를 기점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 사업회사는 동국제강하고 동국CM을 만들어서 동국제강은 원래 동국제강이 하고 있는 본강, 경강, 예. 후판을 하고 동국CM은 냉영, 아연도금, 컬러 강판 사업을 인수했던 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가겠는데, 목적은 사실은 3세 승계의 목적이 더 강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동국제강그룹 인적 분할 이후에 네. 주가가 무려 36%나 뛰었습니다. 이건 어떤 것들이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아까 지배구조를 보시면 동국제강이 있고 동국CM이란 분리회사가 있었죠. 근데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가고자 하는데 지주회사 주가가 뜁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이미 투자자들 알아본 거죠. 3세인 장선익 전무를 통해서 기업 승계를 하려고 인적 분할을 사실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유상증자 하겠네, 물적 올라가겠네, 뭐 이런 이슈가 돈 거죠. 그러면 어디가 뜰까? 동국홀딩스가 뜨는 거죠. 오늘 일가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 지분을 몰 것이고, 그럼 당연히 회사 가치는 거기가 뜰 것이고. 예. 역시 투자자들은 빠릅니다. 나는 기업 위에 뛰는 투자자들이 뛰는 기업 위에 나는 투자자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수화학도 인적 분할 후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재상장했는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발음도 어렵네요. 네. 이거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까? 원래 이수화학은 뭐에 강하냐면 연성 알킬베젠이라고 LAB라고 우리가 세탁 세제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예. 글로벌 넘버로 한 4위 정도 합니다. 꽤 이 분야에서는 강해요. 근데 이수화학이 별도 사업부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탄산 나트륨을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 황화리튬이라고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 사업을 파일럿 라인을 하나 가지고 20톤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돈을 될 것 같으니 요거는 이수 스페셜 케미컬이라고 해서 인적 분할을 시키자. 그래서 원래 사업 회사는 이수화학은 원래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고, 섞어 놓으면 좀 희석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물적 분할은 좀 말이 많아지잖아요. 인적 분할을 시켜서
지금 오늘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 구조는 그대로 공유하면서 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술 스페셜 케미칼을 2차 전지 제조업체로 한번 키워보자. 이런 의미로 해서 이술 스페셜 케미칼을 인적 분할을 한 겁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재상증후에 단기간 급등한 것이 바로 그런 그렇죠. 시장의 기대를 딱 충족을 했다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 그 단초는 딱 하나입니다. 이 타이밍에 재밌게도 지난 31일 날 인적 분할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 주에 토요타가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원래 우리가 2차 전지하고 그 전기차 사업에서 이상하게 일본 차가 좀 뒤처져 있다는 느낌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요타가 절치부심해서 지난 6월 초에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우리는 뭐 지금 현대자동차나 미국사는 그런 전지차 안 가고 우리는 바로 전고체 차로 가겠다. 전고체 차량은 충전하는데 10분 걸립니다. 그런데 1,500km를 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꿈의 배터리라고 꿈의 하는 배터리인 이유가 거죠. 바로 그래서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전고체 관련주가 갑자기 지지난주부터 뜨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포함이 된 거고 찾아봤더니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황화 리튬을 하는 방식이 가장 우수한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그걸 개발하고 있고 예. 삼성 SDI도 주력을 하고 거기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맞물리면서 그러면 황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 있지? 라고 찾아보면 국내 유일하게 이수 스페셜 케미칼. 양산도 아닙니다. 그냥 20톤짜리 파일럿라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겨우 이제 MOU 체결하고 시작인데. 이게 샘플 좀 달라의 정도인데 시장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시장 빨리 근데 갑니다. 이 시장에 뛰어든 걸 보면 우리가 프로비엠을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 별로 없고 대부분 개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수스페셜 케미칼도 들어온 이 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입니다. 네. 예, 그렇죠. 개인들이 먼저 움직이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기대치의 반응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상식적으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LG 엔솔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네. 물적 분할하면 주가가 빠지는 거고 네. 인적 분할하면 주가가 오르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거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맞지 않죠. 이제 인적 분할이라는 건 아까 제가 초대 설명드렸듯이 똑같은 밸류의 기업을 한 개 더 만드는데 쌍둥이 하나 만드는 거죠. 사실은 합쳐 보면 원리적으로는 밸류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분할 전 그 원래 모기업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죠. 예, 똑같아야 되는데 이제 인식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물적 분할은 좀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네. 주가가 그렇게 주주들을 속이는 것 움직였으니까. 같고 네. 인적 분할은 그보다 좀 낫지 않아? 이런 좀 약간의 그 정서적인 함량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는 같아야 정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인적 분할 대체적으로 주가가 오른 경우가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OCI 그룹이 그런 건데요. 자, 지난달 30일 상장한 OCI 주가 왜 지지부진한 거죠, 이건? 여기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한 목적이 보통 분할을 하거나 물적 분할을 하거나 하면 뭐 보통 기업들이 홍보를 할 때 뭐 산업 구조 재편, 어떤 경영 구조 재편을 통해서 고도화를 통해서 예. 주주 가치 높이겠다 이러는데 OCI는 이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거는 균형권 세습을 위한 하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그 OCI의 회장이었던 고 이수영 회장의 장남이 이우연 현재 OCI 홀딩스 회장이신데 이 이우연 회장이 OCI 보유 지분율이 5.04%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죠. 예. 그러니까 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인적 분할을 했고 인적 분할을 하고 나면 OCI 홀딩스는 공개 매수를 통해서 현물 출자와 유상증자를 통해서 OCI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상인데 이렇게 되면 신설 회사의 주식을 지주사에서 넘기고 지주사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주주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수영 회장의 고 이수영 회장의 현재 이우연 회장 아들 이후 회장의 지분율을 5.0%는 굉장히 낮거든요. 이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한 것이니까 시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보는 거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인적 분할을 놓고 시장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일가가 각각 어떤 사유로 인적 분할을 선택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것인가요? 인적 분할이 최근에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작년에 12건인데 재작년에 19건이었는데 작년에 14건까지 올랐거든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하나솔루션 인적 분할했죠. 백화점 도소매 부분 인적 분할했거든요. 그거는
삼형제 중에서 막내. 예. 에 주기 위해 사실은 한 거고 현대백화점도 지주회사 신설해서 현대백화점 홀딩스라고 해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했고요, 코롱 했고요, 유니드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하나솔루션,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모두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셋째 거고 현대백화점과 현대백화점 그룹은 형제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지선 회장과 현대백화점은 정지선 회장 거, 현대그린푸드는 둘째 거 이렇게 좀 분리를 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여서 계속 논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적 분할을 기업들이 계속 경영권 지배구조 개편에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게 또 이제 자사주의 마법, 이른바 이 자사주의 마법 지적되는데요. 자사주 소각 등의 논의도 같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원래 자사주라는 제도가요, 자본시장에서 주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건 딱 두 가지가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우선 배당을 많이 주는 거고, 사실은 배당보다 더 선호하는 건 자사주입니다. 보시면 배당은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주면 주주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사실은 자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샀으면 반드시 소각하라고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주 권익을 위한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98년도에 이 부분이 생기고 자사주가 생기면서 기업들이 이상하게 자사주를 사기는 사는데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이 자사주가 일종의 매직 히든 카드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OCI도 이야기했고 동국장도 이야기했지만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자사주는 원래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사주를 가지고 의결권을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그거는 의결권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일가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 어떤 투자 없이 지분이 강화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즘 최근에 기업들은 더 발전합니다. 자사주를 스왑합니다. 네이버하고 CJ 대한통 그렇죠. 그럼 의결권이 살아나는 또 거죠.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주주들은 분통을 더 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기업의 가치 높이라고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 같은데 왜 그걸 소각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쓰느냐, 이거 해서 최근에 그 금융위원회나 정부 당국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자사주를 사면 반드시 소각하는 법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 개선책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이 상속증여세법이 너무 이렇게 세율이 높다 보니까 자꾸 이런 편법이 나오는데, 편법이 많아지는 제도, 이거는 사실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인적 분할에 대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